리커전 파마슈티컬은 2월 마지막 날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재무적인 수치가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못 나오자 주가는 장전에 마이너스 10%까지 밀렸지만 컨퍼런스 콜 내용을 듣고 투자자들은 이를 재매수하면서 주가는 거의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흑자를 내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순이익이 적자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큰 악재는 아니라고 보는데 자세하게 컨퍼런스 콜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실적은 4분기 순손실이 주당 0.53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0.36달러 수준 대비해서 많이 손실폭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실적만 보고 일단은 물량을 쏟아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현금이 2024년 말 기준으로 6억 달러 수준으로 충분하게 여유가 있는 상태이고 27년까지는 현금 보유량이 유지될 것이라고 걱정을 일축시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리커전이 꽤 큰 주가 상승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 커지는데요. 리커전은 크게 2024년 경영 성과에 대한 내용으로 REC617과 REC994 두 가지 약물이 긍정적인 데이터 발표를 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 두 개 물질은 리커전이 연구 중인 파이프라인 중 가장 연구에 진척도가 앞서 나가 있는 핵심 파이프라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REC617은 CDK7을 억제하는 치료제로서 고형암 치료제 후보로 개발이 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죠. 회사는 REC617이 베스트 인 클래스로 진입하기 위해서 파이프라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REC994의 경우에는 최근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경구용, 그러니까 먹는 뇌해면 혈관종 치료제로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고 이번에 임상 이상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에서 안정성이 확인이 되었고 올해 후속 임상 시험 설계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밝힌 진전이 있는 또 다른 파이프라인 3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REC4539, REC3565, REC4209 이 3개의 파이프라인이 각각 한 단계씩 진전이 생겼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한 부분은 빅파마와 파트너십에 대한 내용과 엔비디아와의 협력 관계에 대한 언급이었는데요. 먼저 빅파마와의 협업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 로슈아는 유전체 맵을 구축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컨퍼에서 이 부분의 진척도가 잘 진행됨에 따라서 마일스톤 3천만 달러의 규모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왜 제가 빅파마와의 협력 관계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컨퍼런스 콜을 들었냐면 신약 개발 AI 플랫폼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전통 신약 개발 업체와의 차이점이 이런 빅파마와의 AI 관련 협력 연구의 내용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로슈와 연구하는 유전체 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유전자가 대략 2만 개 이상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모든 유전자를 한꺼번에 분석하는 연구입니다. 전통적인 연구 방법은 특정 유전자 하나를 선정을 해서 변형시키고 세포의 변화를 확인하는 형태로 하나씩 연구가 진행이 되는데 리커전의 AI 역량을 활용을 한다면 한꺼번에 수만 개의 유전자를 분석하고 유전자가 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지도처럼 시각화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암과 관련된 유전자가 어떤 형태로 세포 모양이 변하는지 그리고 단백질 생성 방식이 어떤 형태로 바뀌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를 보다 시간이 덜 들고 효율적으로 하는 연구를 로슈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일스톤을 달성했다는 것은 글로벌 대형 제약사에게 이 수준을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다음은 사노피와 협력하고 있는 연구에 대한 내용인데 면역학과 종양학 분야에서 15개 이상의 신약 표적을 탐색하는 연구를 같이 사노피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 2개 프로그램이 마일스톤 초기 단계를 달성을 하면서 1,500만 달러 규모의 현금을 수령을 했죠. 마지막으로 컨퍼런스 콜 말미에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가 엔비디아와의 협력 관계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요청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회사는 엔비디아의 역량을 활용해서 바이오 슈퍼컴퓨터인 바이오 하이브 2를 운영을 해서 다양한 생물학적 데이터 분석과 신약 개발 역량의 컴퓨팅 역량을 결합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엔비디아와의 협력하는 프로젝트가 더 있는데
내용은 앞으로 몇 개의 분기 내로 발표하게 될 거라고 하면서 말을 다소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리커전의 바이오 하이브 2는 2024년도에 개발된 두 번째 버전인데 제약업계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슈퍼컴퓨터로 평가를 받고 있는 모델이죠. 아마도 엔비디아와의 협력 관계가 리커전의 슈퍼컴퓨팅 역량을 업계 선두적인 위치를 유지하면서도 가장 빠른 단계의 임상 성과를 내도록 뒷받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엔비디아는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부문에 대한 언급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이전보다 컴퓨팅 분야에서의 확장성에서도 특히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AI 기술이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산업에서 연구개발 속도를 가속화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를 했고, 유전체를 연구하고 정밀 의료를 발전하는 데 있어서 AI 플랫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도 엔비디아에서는 언급을 해줬습니다. 엔비디아 파트너십 기업들이 AI와 가속 컴퓨팅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인간의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하고 희귀질환과 암치료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리커전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여러 번 살펴본 바에 따르면 검증이 다 되고 현실로 임상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지만 글로벌리 가장 AI 분야의 선두주자이면서 핵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공급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컨퍼런스 콜에서도 헬스케어 신약 개발 분야에서 AI의 핵심적인 역할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연구 비용 절감과 신약 개발 기간 단축 가능성에 대해서도 짚어줬죠. 저는 개인적으로 AI 하드웨어 컴퓨팅 분야의 과열이 식는 과정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나타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구간에서는 특히 다른 산업보다도 신약과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로의 확장성이 크게 주목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예전만큼 시장의 기대치가 받쳐주지 못하는 부분을 다른 산업으로의 확장성을 계속 강조하면서 이 부분을 더욱 숫자로 실적으로 극대화하는 작업을 집중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리커전의 주가가 탄력을 받는가 싶더니 시장이 좀 꺾이는 바람에 제자리를 찾아서 내려온 상태인데요. 차분히 앞으로의 추가 임상에 대한 내용을 업데이트를 체크하면서 기업 가치 증가의 가속도가 붙는 시점을 다시 한번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